최근에 이제 호칭이 조금 달라졌어요. 인순이 아줌마다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노래 경력은 무려 155년. 그래서 I know what you like boy, touch my body, body. 머리가 젖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짜보니까 주르륵 땀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 45년 만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일어나면서 무릎, 허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는 이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 때문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사진 찍으시려고요? 요즘에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2023년도 3월 열일마켓 녹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예능 국장님께서 오시더니 여가수 4명이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꼭 참여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티아고를 떠났죠. 그리고 36일을 하루 빼고 다 걷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설마 정말 저를 기다려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산티아고에서 돌아오던 날 공항에 카메라맨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부시부시 해가지고 막 뒤에 메고 앞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이제 연이어 기획자 박진영 씨를 만나게 되었죠. 그냥 멋모르고 겁없이 할게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못 따라갈까 봐. 어떡하지? 나 때문에 다 불편해지면 안 되는데 이거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두려움을 맞선 결과였을까요? 팬층이 넓어졌습니다. 언제쯤부터 팬층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이 때쯤부터? 저 한 5, 6살? 그 꼬마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뭐 초등학생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호칭이 조금 달라졌어요. 뭐 인순이 아줌마다? 노노노노노노노.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인순이의 시간은 거꾸로 흐릅니다. 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이 나이에 다시 걸그룹을 하게 될지. 뭐 호기심 많기로 유명한 저도 늘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랍니다. 저도 첫 걸음을 떼기가 정말 두려워요. 또 두려움에 숨이 막힐 듯 압도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지금만 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이 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간 시간, 기회는 절대 되돌릴 수 없거든요. 지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긴가민가 하면 그냥 우물쭈물하지 않고 냅다 한 걸음을 뗍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해요. 어차피 언젠가는 할 수 없을 그럴 날도 올 테니까요. 근데 뭐 그런 날 기다리고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사실 이렇게 냅다 해버린 결정 때문에 혼도 많이 나요. 우리 남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야?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막 이러고, 우리 딸은 엄마 그거 안 해본 건데 엄마 괜찮겠어? 이렇게 걱정도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결정하는 제 마음속은 이렇답니다. 결국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결정에서 생긴 문제도 결국은 나밖에 해결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야 그 뒤에 있는 달달한 열매 맛도 내가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을 뗀다는 것은 무책임한 무모함이 아닙니다. 지금 내 머리가 분별할 수 있는지 옳고 그름을, 내 가슴이 뛰는지, 그리고 내 무릎이 아직 견뎌주려는지 끝없이 점검하고 나서 남아있는 두려움에 맞서서 떼는 한 걸음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을 떼면요, 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시야가 넓어지지요. 사실 한 발 뗀다고 뭐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발을 떼어야 두려움 이면에 있는 열매의 정체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게 두려워했어야 할 진짜 두려움이었었는지, 아니면 하기 싫은 핑계를 대기 위한 가짜 두려움이었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해보는 수밖에 없죠. 해봐야 알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티아고에서 돌아왔는데 골든걸스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명처럼 골든걸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걸그룹이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사실 제가 걸그룹으로 데뷔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걸그룹 출신이에요. 그때는 정말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박진영이라는 친구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해냈는지, 우리 같이 센 언니 4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당하더라고요. 칭찬을 막 해요. 누나 이거 좋았고 저거 좋았고 저거 좋았고, 그리고 끝에서 우리가 이제 그랬어? 이러고 있으면 근데 누나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80%의 이 칭찬과 그 뒤에 딸려오는 20%의 지적, 우리는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 돼버렸어요. 박진영 독한 후배입니다. 근데 정말 밉지 않고 배울 거 많은 후배. 근데 다시 한번 독해요. 사실 살아볼 만큼 살아본 4명의 사람들이잖아요. 노래 경력은 무려 155년. 그래서 더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미션이 하이보이잖아요. 저는 이건 혼자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hemical high boy. 근데 듀엣 때는 듀엣 때도 그냥 할만했어요. 둘이, 효범이랑 저랑 touch my body, body, touch my body, 둘이 할 때는 그래도 낄낄 깔깔대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4명이 딱 모이니까 이제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는 전곡을 혼자 소화해 내잖아요. 내 감정으로 시작해서 기승전결을 다 쫙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까지 혼자 다 하는데, 이거는 상대편 목소리를 들어야 제가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어떤 감정으로 해야 하는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춤도 춰야 하고, 자리는 왜 바꾸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서서 부르면 되지 자리까지 바꾸래네요. 막 이렇게 가다가 자리 바꾸려니까 이렇게 보고는 몸 부딪혀가면서 바꾸고, 그 다음엔 가사 바꾸다가 가사를 까먹어요. 그리고 아직도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진영이가 누나 이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눈 좀 마주치면서 해. 그럼 이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눈을 딱 마주치면 왜? 틀렸어? 그럼 이제 아니 하는 사이에 벌써 노래는 다 지나갔어요. 눈만 마주치면 왜? 아직까지 눈을 못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해내려면 방법은 연습밖에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굿바이 베이비 굿바이. 네. 이거는 누웠다가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걸 정말 30회를 쉬지 않고 연습을 했어요. 그 녹화 전날.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연습하고 나서 집에 가는데 머리가 젖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짜보니까 주르륵 땀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수도꼭지 물 나오는 것처럼. 노래 45년 만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물 이렇게 짜면 이렇게 수도 나오듯이. 와, 근데 희열이 있더라고요.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녹화할 때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30번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해낸 거예요. 일어나면서 무릎, 허리, 그리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돌을 때는 막 무릎이 땅에 닿고 우당탕탕탕탕 그러면서 막 일어나고 앞으로 안 넘어지려고요. 그리고는 굿바이 베이비 굿바이 뒤돌아서 그대로 앞으로 가면 돼 막 이거 하잖아요. 이 곡을 30번을 하는데 와, 그거 끝나고 진짜 엄청 기뻤어요. 그 성취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JYP한테 제가 제일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 나 때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그 대형 가수가 되려면 입도 쩍쩍 이렇게 목젖이 다 보일 정도로 쩍쩍 벌려야 되고 표정도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봐야 되니까 막 이렇게 표정도 써야 되고 그리고는 뭐 이야 이렇게 이야 이거 해줘야 돼 막 쫙 높게. 근데 아니 진영이는 입도 벌리지 말라 그러고요. 표정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쓰지 말라 그러고 동작도 이렇게 요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요런 거 요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반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를 이끄는 프로듀서이자 가수이자 대표이기도 한 진영이의 지적은 갇혀있는 나의 생각의 틀을 깨준다고 믿었어요. 사실 누가 저한테 쉽게 지적을 하겠어요. 저 완전 선배거든요. 아무도 지적 못해요. 근데 JYP의 피드백은 도리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결국 저는 걸그룹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골든걸스로 처음 무대에 섰을 때 데뷔의 순간과 이렇게 딱 같은 감정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무대 나가기 전에 깜깜한데 넷이 서가지고 뭐요 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골든걸스 화이팅 했을 땐 진짜 완전히 짜릿했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 동지애 있잖아요. 서로 틀리면 안 되기도 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걸 멋있게 해야 되니까. 만약 제가 두려움에 한 발도 안 떼고 포기했다, 그렇다면 그 느낌을 느껴봤을까요? 한 걸음을 떼는 건 자신이 원하는 걸 비로소 볼 수 있는 시작인 것 같아요. 생각의 각도를 바꾸면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가봐서 확인해 봐야겠어 하고 움직이면 어느새 막 걷고 있고요.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가슴 뛰는 짜릿함을 만드는 것은 보는 관점과 태도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지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죠. 공부를 합니다. 고민해서 결국 해냅니다. 저는 여전히 새로운 곳으로 발을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밀학교를 세운 것도 알고 계시죠? 저는 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사춘기를 누구보다 길게 보낸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고민과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라 해밀학교에 온 아이들에게 다르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요. 벌써 학교가 10년을 넘겼어요. 네. 학교를 세우는 과정을 무거운 책으로 써야 하나 생각하다가 많은 분들께 쉽고 짧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화책을 하나 썼죠. 예. 제가 쓴 책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벌새 해나를 통해서 다름마저도 나의 자존감으로 소화해내는 당당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동화 작가가 된 거죠.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나야, 날개짓을 잘하고 키가 크는 것도 좋지만 너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한 걸음을 뗀다는 건 나 자신이 우주에서 나 하나뿐이고 특별한 존재인 걸 아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무도 보세요. 그리고 꽃도 보세요. 다 다르기 때문에 예쁘지 않나요? 누구에 의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가꿔진 꽃들보다 들판에 뒤섞여서 제각각 자기답게 피어서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골든걸스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걸 보셨을 겁니다. 사실 저의 콘서트에선 끝나기 바로 전에 짧은 핫팬츠를 입고 나가는데 관객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저 나이에 뭐 이렇게요. 예, 많이들 놀라시죠. 근데 그 짧은 쇼팬츠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바지랍니다. 해가 지날수록 나이도 몸도 달라지죠. 어느 순간에는 누가 입으라 해도 못 입을 때가 오겠죠. 매해 연말 마지막 콘서트에서 팬들께 묻습니다. 내년에 이 바지를 제가 입어도 될까요? 라고요. 오늘 세바시에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짧은 바지 제가 입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요, 이 바지를 입기 위해선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도 입고 내년도 입어 볼랍니다. 네. 네. 이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 호기심 많고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에 감사드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용기도 어깨에 딱 장착하고 또 다른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 감사합니다.